네, 여러분 테더가 어디에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테더?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더 거래소 많이 쓰시면 아실 텐데 테더가 실제 어느 코인의 체인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두 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보통 거래소 개발자분들 빼고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체인에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더리움 체인에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체인에다가 굳이 테더 발행량을 기록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라이트코인에다가도 뭐 정보니까요. 우리 몇 개 발행했다 그 데이터를 왜 굳이 비트코인에 테더사가 올렸을까요? 뭐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다 머리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비트코인 원장이면은 누구도 그렇게 쉽게 수정을 못하겠다. 비트코인 원장에 있는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는지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지난 9년간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을 만큼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아까 어떤 분도 질문해 주셨는데 교환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환. 내가 비트코인이 한 개가 있고 저쪽에 있는 친구가 이더리움이 3개가 있을 때 그걸 교환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교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이 있다는 것, 제 앞으로 비트코인 지갑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랑 거래할 상대방은 이더리움이 3개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더리움의 계좌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랑 이더리움을 교환했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래 비트코인 계좌가 있었고 이더리움 계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계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계좌도 있어야 나는 그 사람의 비트코인 계좌로 내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 이더리움 계좌에서 내 이더리움 계좌로 이더리움을 보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각 블록체인에 교환된다는 기록이 남진 않아요. 그냥 블록체인을 보면 이쪽에서 비트코인이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한 개 갔네. 이더리움 체인에서 보면 이쪽에 있던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3개가 이로 이동했네. 교환의 증거는 블록체인에 남지 않아요. 그걸 사실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게 교환입니다. 익스체인지, 아토믹 스왑 뭐 이런 거 하면 블록체인 원장 자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쪽 지갑 주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저쪽 지갑 주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분산 원장 단위에서 뭐가 교환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뭐 중앙화거래소를 예를 들면 그냥 중앙화된 매개체가 뭐 덱스도 똑같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바꾸려면 나도 비트코인 지갑 하나 이더리움 계좌 하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저 사람도 이더리움 지갑 계좌도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 지갑도 계좌도 있어야 돼요. 즉 그 블록체인 자체에서 교환이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이쪽 체인은 이쪽 체인끼리 저쪽은 저쪽 체인끼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교환됐다고 해도 뭐 블록체인 원장 단위에는 그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도 지갑에 대해서 여쭤보시던데 코스모스 지갑은 거기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팬더비트라는 합의 엔진을 쓰고 그 위에 IBC라고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PPT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코스모스 허브도 저희가 기다리는 아톰으로 돌아가는 코스모스 허브라는 게 있고 또 중국의 아이리스 네트워크라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도 코스모스 팀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기에 토큰이 있고 여기도 여기 토큰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톰을 아이리스 네트워크 체인으로 보내면 팬더윈트 기반에서 IBC를 통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쪽 원장에서는 제 아톰이 그만큼 없어지고 그쪽에서 새로 발행됩니다. 그만큼 아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교환했을 때는 블록체인 간의 어떤 인터랙션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쪽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그냥 토큰을 보낸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지갑 주소에 있던 이더리움을 보낸 거예요. 팬더윈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코인을 보내면 실제 분산 원장에서 이쪽에서 코인이 그만큼 줄어들고 저쪽에서 실제로 만들어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완전 게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거래가 된다는 건
원장끼리 거래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냥 여기서는 트랜지션끼리 돌아가는 거고.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거래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비트코인 계좌로 거래소에 입금하죠. 그다음 내가 그거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면 출금할 때 이더리움 계좌로 출금하죠. 그 체인 간에는 어떤 인터랙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이에요. 익스체인지인데 실제로 분산 원장 간에서 교환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IBC라는 어떤 얘네가 주장하는 프로토콜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체인에서 이쪽 체인으로 코인을 보내면은 실제로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서 생깁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 가치가 많이 펌핑 됐잖아요. 예. 그때 큰 기여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ICO라는 거고, ICO를 해서 이더리움에 지금 토큰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뭐 기억나는 게 그냥 뭐 오미세고, 뭐 골렘 뭐 이런 게 지금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미세고가 요즘 시총이 뭐 정확하지 않은데 7천억, 뭐 되게 많잖아요. 7천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시총을 한 50조로 가정해 보면 이더리움의 50조라는 그 시총에 오미세고의 7천억이라는 시총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이게 정답 없는 질문이다. 그냥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더리움 체인에 아까 말했던 비트코인 체인에 테더라는 게 기록돼 있어요. 그것처럼 이더리움 체인에 오미세고 토큰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미세고 그 토큰이 7천억이라는 게 이더리움의 그 수십조의 가치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거죠. 자, 되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여태까지는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장 단위에서는 코인이 왔다 갔다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교환은 오미세고를 내가 저쪽 거래소에 보내던 이쪽 거래소에 보내던 그건 영원히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텐더민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IBC랑이 들어오면 물론 기존 체인이 다 그렇게 바뀌지 않겠지만 이쪽 체인에서 저쪽 체인으로 지분이 넘어가면 이쪽에서는 지분이 없어지고 여기서 생깁니다. 좀 다른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위에 있던 오미세고가 우리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안에 하고 스텔라로 넘어갔으면 그러면 이더리움 시총이 7천억만큼 빠집니까? 자, 이제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오스 위에 나온 건 영원히 이오스 위에 있는 거고 이더리움 위에 나온 건 영원히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이게 플랫폼화 돼가지고 자기들 위에 ICO를 많이 하면 그걸 다 잡아둘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원장 단위로 넘어다니게 됩니다. 그 지분이 꼭 그 위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게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텐더민트라는 게 나오면 뭐 이제 여기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호 운영성 뭐 인터오퍼러빌리티 뭐 코인들 뭐 아이 뭐 이런 거 몇 개 많은데 이거가 추구하는 게 교환이 아니에요. 거래소에서 코인을 교환하는 거랑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환하는 거는 이쪽 체인에서 상호간에 없고 실제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원장 단위에서 왔다 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체인에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스텔라 체인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스텔라 체인에 있는 걸 이오스 체인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가 되는 게 인터오퍼러빌리티인데 이건 어떤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그냥 야 이거 다 되면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디센트럴 월티 월렛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월렛에 스텔라도 넣고 싶고 이더리움도 넣고 싶고 이오스도 넣고 싶고 비트코인도 넣고 싶은데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아무도 안 씁니다. 빨리 정확히 지분이 들어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빠른 고성능 합의 엔진과 처리 용량이 높아야죠. 그게 분산화돼서 그걸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체인 이더리움 예를 들면 코스모스 허브에 이더리움이 올라오면 이더리움 올라왔네? 그러면 실제 이더리움 체인에는 잡아놔야죠. 그쪽은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이더리움 체인에 스마트 컨트롤을 딱 잡아놓고 이거 잡혀있는 게 증명되면 그만큼 이더리움 발행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 텐더민트 기반 체인들끼리는 내가 이쪽으로 코인을 보내는 순간 여기서는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생기는 거고 원장 단위에서 실제로 코인이 넘어다니는 게 바뀌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버넌스가 재밌다고 한 게 포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스모스 허브를 하는데 위에 이더리움의 밸런스를 떠서 포톤이란 거를 만들 거라고 나중에 프로포절이 올라올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 POW 체인이고 지금 뭐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 지금 TPS가 뭐 많지 않고 그런 어떤 제약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더리움이랑 브랜드 파워가 있고 수많은 앱들이 있으니까 그 생태계가 엄청 크잖아요. 자, 코스모스 허브에서 이더리움에 떴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갖고 있던 애들한테 포토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어떤 원장이라고 치면 여기는 더 빠른 거죠. 이더민트라는 데서 솔리디티도 다 돌아갈 거고.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이쪽에 있는 이더리움은 뭐 그냥 그대로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그대로 이더리움. 근데 코스모스 허브가 떠갖고 그냥 이더리움 유저들은 하나씩 주는 거죠. 자, 포톤도 하나씩 줄게. 이거 뭔데? 이건 코스모스라는 곳에서 너가 굉장히 빠르게 이더리움이랑 또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뭐 팔든 말든 건 너 자유다. 자, 이렇게 줬을 때 뭐가 저희가 정말 보고 싶냐는 거죠. 그냥 대비 안 돌아가고 그냥 뭐 이거 된다를 보고 싶냐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속도가 나가고 거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서 망하든 성공하든 결판이 나는 걸 보고 싶냐는 건데 이게 원장이라는 거죠. 이 레벨이가 이더리움 떠갖고 갖고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보면 비트코인 캐시 있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있죠, 뭐 골드 있죠, 플랫 떠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그냥 컨센서스가 똑같고 그냥 느리고 그냥 안전하고 질기고. 근데 여기는 컨센서스가 바뀌죠. 이더리움은 POW고 캐스퍼로 갈 거고 여기 텐더민트 위에 올라오는 건데 그럼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난 여전히 이더리움 좋아하면 다 팔고 이더리움 사도 되고 난 기능성이 좋으니까 더 빠르고 더 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갖고 싶으면 이걸 갖는 건데 이렇게 게임을 접근해 보는 게 여기까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오스 위에 있는 건 이오스 위에 있는 거고 이더리움 위에 있는 건 이더리움 위에 있는 건데 이제 원장을 갖고 와서 더 빠른 원장으로 이동하는 게임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더리움은 연결되어 있는 이더리움도 있어요.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이더리움을 내가 보냈는데 딴 걸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 지갑 주소에 이더리움 보내는 건 실제 이더리움이 그냥 넘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더리움을 떠가지고 비트코인 캐시처럼 코스모스 이더리움 만들자 이런 게 포톤인데 그 포톤도 똑같이 그냥 뭐 크립토키티도 돌아가고 어거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쓰겠냐는 건 본인 선택이죠. 이게 원장 레벨에서 게임이 한번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런 허브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지갑이 또 여러 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중국의 아이스 네트워크도 있고 코스모스 허브도 있고 한국에도 나올 거고 뭐 미국에도 나올 거고 다 어떻게 그런 또 허브들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허브들끼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지분이 왔다 갔다 할 때 없어졌다 생겼다. 실제 지분이 이동하는 겁니다. 원장에서. 자, 그런 게 갖춰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겁니다. 이 허브들이 하는 역할이 처음에 원래실 거예요. 지갑일 겁니다. 주고받고 입금하고. 근데 거기 아까 말했던 코스모스에 이제 덱스를 붙이려고 해요. 재건이도 그렇고 라리모도 그렇고 덱스가 원장인데 원장이 가장 강력한 고부가 중에 하나가 거래잖아요. 이쪽 원장이랑 우리 원장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붙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장이 이제 거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말로 중요한 그 어떤 가치가 지금 원장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파격적인 일입니다. 더 우월한 원장 기술로 다른 체인을 떠서 옮기기도 하고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제 블록체인 그 원장이 안전한 건 다 아시잖아요. 테더 생각해 보시면 되게 안전하잖아요. 테더 4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럼 그런 안전한 원장의 지분이 넘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환도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이제 코스모스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런 걸 만들려면 그냥 되는 걸로만 되지 않아요. 자, 지가 만들었어. 안전해. 엄청 불편하고 엄청 느리고 엄청 비싸고 이러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고성능 엔진이 필요한 게 그게 텐더미트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거래한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얘한테 이더리움을 줬다고 교환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나는 비트코인이 있고 얘는 이더리움이 있으면 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다 들고 있어야 되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도 다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한테 이더리움을 줬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트코인 체인만 갖고 있어서. 그러면 비트코인 지갑 250기가 다 깔아야 되고 이더리움 1테라짜리 지갑을 다 깔아야 내가 안전하게 얘랑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블록체인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월렛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한 2테라는 깔아야 돼요. 블록체인을. 그게 못한다는 거죠.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그거를 이제 넘어가기 위한 게 텐더민트는 블럭이 하나만 나옵니다. 한 라운드에. 이거 나중에 잘 기억하시고 흥미 있으면 한번 쫓아가 보시면 좋은데,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뭐 이클립스 어택이니 뭐 이런 많은 어택들이 이게 블럭이 두 개가 동시에 생기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만 살아남는 그 뭐 롱기스트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텐더미트는 무조건 블럭이 하나만 나와요. 그냥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가 된 후에 블럭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교환하려면 이더리움 체인도 다 들고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도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텐더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블럭만 봐도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체인에서 저쪽으로 코인을 던질 때 마지막 블럭에 나 코인 예를 들어서 묶었다 없앴어 라고 던지면 그쪽 체인에서 맞네? 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내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교환하려면 왜 두 개 체인 정보가 다 필요하지? 근데 왜 블럭에 하나만 나와서 이쪽 포크가 안 난다고 하죠? 포크가 안 나면 이쪽 체인에서 나한테 코인 없앴다, 새로 발행이라고 던졌을 때 그거를 이쪽 체인에서 이쪽 체인 정보가 다 없어도 그걸 받아줄 수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존 블록체인에서 안 됐던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원장 단위를 서로 쓰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도 두 개의 체인을 다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상대방 블록체인 정보를 다 들고 있지 않아도 그쪽에서 오는 정보를 믿고 받아들여서 지분을 발행하고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게임이 다른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시면 제 생각에 그게 핵심입니다. 블럭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블록체인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블록체인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분을 발행할 수도 있고 건네줄 수도 있다. 이게 인터오퍼러빌리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빠르게 저렴하게 해줄 수 있어야 쓸 수 있죠.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텐더민트 팀이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 그냥 뭐 인터오퍼러빌리티 이런 거야 짱 보여주는 거는 여러 팀 다 해왔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UI적으로 빠르고 쉽게, 사용자 단에서는 내가 이쪽 지갑에서 저쪽 지갑으로 돈을 보냈는데 밑에 돌아가는 건 솔직히 모릅니다. 알아서도 안 돼요. 내가 신용카드 긁을 때 야 내가 이게 뭐 벤사를 통해서 넘어가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나는 그냥 안전한 지갑이 있는 거고 너도 안전한 지갑이 있는데 내가 일로 코인을 보내면 바로 넘어가네. 엄청 싸고 빠르네. 그 레벨까지 내려가야 사용자가 쓰거든요. 지금 그걸 하느라 사실 되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렸듯 그것도 이제 개발 끝났고 이제 IBC라고 그걸 런칭하고 나올 거예요. 그거 이제 투표해서 들어가면 아까 말했듯 이제 허브라는 지갑에 이더리움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톰 보유자들이 프로포즈를 올릴 겁니다. 야 이오스 붙여주세요, 뭐 비트코인 붙여주세요, 스텔라 붙일 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건데 붙였을 때 이더리움에 있는 오미세오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그럼 원장 가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답은 없어요. 그냥 논의가 많이 될 거라는 거죠. 이쪽 체인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실제 지분 가치는 그만큼 줄었는데 시총도 내려가야 되나? 코스모스 허브 시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코인 가치는 뭐 한 10조네. 야 그럼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말했잖아요. 원장의 핵심이라고. 비트코인 지갑에 150조가 담겨 있듯이 코스모스 허브 원장에는 지금 한 20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시총은 5조야. 야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왜 안 위험해? 그런 게 진짜 블록체인에서 논의돼야 될 내용이고 그런 게
진짜 가격 평가 모델이 오히려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그래도 탈중앙화 돼 있으니까 5조로도 20조를 지킬 수 있네. 그럼 오케이. 아니면 위험한 거죠. 그럼 그만큼 자산이 빨리 도망가야죠. 그게 은행이고 그게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지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막 차를 타고 왔는데 요즘 지도 보고 아무도 안 가잖아요. 여튼 저희 세대한테는 금융이라는 건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계좌를 발급한다는 건 은행에 간다는 거죠. 저희 세대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저희 밑에 정도 가면 메타마스크만 써봐도 그냥 인터넷에서 계좌 발급할 수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수준의 지갑이 나오게 되면 저희 밑에는 물론 은행이 다 없어지는 않겠죠. 은행에서 계좌도 발급했지만 꼭 내가 가치를 주고받기 위해서 은행을 갈 필요는 없어진다는 거죠. 지갑 만드는 거 뭐 인터넷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파편화돼 있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쓸 돈도 없고 쓰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그냥 크롬 익스텐션 뭐 그런 거 메타마스크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코인이 빠르게 왔다 갔다 정말 원장 단위에서 기록돼서 관리되는 누구도 믿어도 믿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그런 게 되면 그때 저는 사용자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타마스크로 뭐 결제하고 뭐 비트코인 지갑 깔아서 뭐 결제하고 사실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기다려야 되는 것도 그렇고 나 비트코인만 쓸 것도 아닌데 나 이더리움도 쓰고 싶은데 뭐 이렇게 되면 지갑을 몇 개를 깔아야 돼요. 핸드폰에 지갑 6개, 10개 깔기 싫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만 깔고 쓰던 2개, 많아야 2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저는 오히려 앞으로 좀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복구됐는데 그냥 이거 머리에 담아두시면 돼요. 블럭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지갑인데 내가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텐더민트 체인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도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나한테 넘어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쪽에서 정말 지분이 없어졌네. 그럼 난 새로 만들어서 줘야겠다. 이게 정말 핵심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실제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동합니다. 교환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교환하는 건 체인 간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둘이서 교환하고 그냥 그쪽 주가 주소로 보는 건데 텐더민트 기반이 들어와서 오면 실제로 지분이 넘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위에 있는 체인이 코스모스를 넘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지분이 진짜 없어지고 좀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진짜 지분이 없어지고 여기 지분이 그대로 생겨요. 그럼 진짜 원장 가치란 게 어떻게 평가되는 거고 그러면 가장 강력한 원장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럼 그 몰리는 게 정말 안전하냐 아니냐. 그리고 그 원장을 잡으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 여러 개 안 깝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깔지 뭐 라인 뭐 다 안 깔아요. 지갑도 한두 개 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걸 받아들인 지갑을 깔면 거기가 소비자 접점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장사들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신용카드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인터넷에 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탈중앙화된 원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기를 못 치니까. 제가 뭐 이거 좀 꺼져서 솔직히 좀 속상하지만 오늘 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장 단위에서 이제 이동한다. 교환이 아닌 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계속 붙여주면 꼭 코스모스 허브뿐만 아니라 이런 지갑 나오면 되게 편할 거예요. 이제 나노 S에다가 프라이빗 키 하나 넣어놓으면 여러 블록체인에서 들어오는 지분 그냥 한 곳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겁니다. 네. 포크가 안 나니까 내가 옆에 체인에 있는 블록체인을 다 갖지 않아도 내가 그쪽에서 넘어오는 정보를 믿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뚫립니다. 이것도 핵심이네요. 모바일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비트코인 지갑을 정말 안전하게 쓰고 싶으면 비트코인 다 받아야 돼요. 원장을 그 원장 다 갖고 와야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그걸 다 갖고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모바일인데 보면 200기가씩 지갑 하나를 위해 쓸 수가 없는데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자 단에서는 이제 블럭을 안 갖고 있어도 돼요. 그냥 마지막 블럭만 갖고 오면 돼요. 최신 정보. 제일 좋은 이유가 지금 블록체인은 내가 네이버에 10시간만 접속하면 그동안 네이버 메인에 바뀐 걸 다 긁어 와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저희 그냥 네이버 딱 들어가면 최신화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용자 단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여전히 그 기간 동안 조작이 안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고 있고 이게 궁금하시면 보세요. 어떻게 그걸 구현하는지.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서 여기 빠져있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이게 모듈이거든요. 여기 스테이킹이 아까 말했던 발행하는 기능 붙어 있고 이제 어카운트랑 뱅크가 입출금 누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는 거고 거버넌스 아까 투표. 자 우리 인플레이션 올릴래? 포톤 뜰래? 저거 다 같이 살래? 야 저기랑 이제 우리 저희 코인 받지 말자 상패하자 다 여기서 될 거고 IBC에 저쪽 체인에서 토큰 없애고 넘어왔네 발행해주자 이 기능을 지금 다 개발해야 쓸만한 지갑이 드디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만 만든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승차감, 뭐 타이어 다 만족해야 차가 나오는 건데 이건 금융이잖아요. 금융은 느리고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고 이러 않습니다. 그거 다 만족시키면 요게 나와야 쓸만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좀 정말 좀 과할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돼야 쓸만한 지갑이 나오고 그게 나와야 사용자가 뭐 결제하든 쓰든 이제 그게 이제 오면 그때부터 이제 생태계도 좀 되겠죠. 지금은 사용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거래소에 있습니다. 다 지갑을 쓰는 게 아니라 다 거래소에 그냥 클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단으로 안 내려와요. 근데 원래 단위로 내려와야 거기서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하는데 커피도 한 번 사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뭐 거래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일어나잖아요. 원장 단위로 끌어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 다 개발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거 다 개발돼서 테스트 다 들어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 거버넌스 모드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넷에서 우리 언제 메인넷 들어갈 거야 영어로 이렇게 프로포저 올라오면 그거 투표해서 넘어가면 바로 메인넷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넷에서도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제 샌드 리시브 활성화할까? 아까 말했듯 IBC 붙일래? 야 포톤 우리 할래? 인플레이션 올릴래? 내릴래? 그런 거 그냥 참여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좋은 분들은 같은 커뮤니티에 남는 겁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투표하고 이런 거 싫어 이런 분들은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비트코인 하시면 평생 투표 한 번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많은 역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냥 진짜 딱 하나 기억하라면 이겁니다. 이거 진짜 딱 하나만 기억하면 이겁니다. 블록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전부 내가 이쪽 체인이 없어도 그 정보가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이쪽 저쪽에 막 갖다 그냥 서버처럼 붙일 수 있는 핵심은 이거고 이것만 있으면은 안 되니까 이거의 성능, 사용성 그런 거 다 개발하고 나오려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미덕 때 제가 솔직히 좀 죄송한 게 지금 테스트넷이 지금 좀 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스샷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사용하는 걸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미덕에서 나노 S에 프라이빗 키 넣고 그거 꽂아가지고 내가 이 멀티 월렛에 코인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안전하게 내가 친구한테 어떻게 주는지 좀 이게 좀 프랙티컬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그냥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크롬에다가 어떻게 이걸 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개발자분들 중에 뭐 그거 결제 모듈 네이버에 어떻게 붙이는지 이런 거 개발하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좀 그렇게 프랙티컬한 미팅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오시면 그냥 노트북 다 갖고 와서 지가 테스트넷 깔아가지고 여기서 막 주고받아서 받기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미더비 좀 마지막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뭐 PPT로 하는 거 이제 끝내고 싶고요. 저도 이제 다음부터 따라서 실제 써보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따라서 하고 싶었는데 좀 딜레이가 돼서 저도 좀 아쉬운데 다음부터는 노트북 갖고 한번 깔아서 주고받고 정말 그런 거 하면 진짜 나누어서 뽑아갖고 모바일에서도 안전하게 써보고 컴퓨터에서도 안전하게 써보고 그런 미덕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 미덕도 20명, 저 개인적으로 한 20명에서
이 질문이 되게 나오면 그거에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지갑에서 돈이 엄마표가 이동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해킹에 대해서 태그를 붙여가지고 해킹을 막는 기술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제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강요하고 이더리움 생각해보시면 스마트 컨트랙 ICO 할 때 해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주소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주소로 이 코인 보내라는 게 그냥 스마트 컨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검증인들이 뭐 허브 기준으로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코인을 묶고 없앴다는 걸 옆에 체인으로 할 때 검증인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100명이 그냥 높하게 하겠습니다. 그 100명이 사인을 합니다. 다 우리 코인 없앴어? 확인했어? 라는 정보를 옆에 체인한테 던질 때 그 100명이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우리 안 없애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 그 슬래싱 당합니다. 자기 지분이 날아가요. 그런 식으로 탈중앙화된 형태로 합의된 정보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리플 같은 걸 보면 IOU로 발행할 수 있는데 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애가 걔를 믿어야 돼요. 걔가 내 돈을 받아서 리플 체인에 올려줄 때까지는 걔를 믿어야 돼요. 그게 탈중앙화되지가 않아요. 근데 텐더미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낼 때 그 검증인이 다 합의한 것만 나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시고 싶으면 검증인을 다 속이거나 아니면 뭐 지분의 한 3분의 1 이상을 갖고 공격을 해서 이기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슬래싱을 당합니다. 내가 속이고자 해도. 네, 그런 형태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탈중앙화된 합의된 정보가 밖으로 나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속이거나 해킹하는 게 쉬우면 사실 다 뚫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네. 컨셉 자체가 단순한 거래소 것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코스모스의 탈중앙화 거래소는요 어떤 형태냐면 매칭 엔진은 서버로 뺍니다. 매칭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얼마에 산다고 내 프라이빗 키로 사인해서 매칭 엔진에 던지면 매칭 엔진 말고 매칭만 하고 그 매칭됐다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다시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걸 검증하고 체결하고 세트라는 거는 텐더미트 엔진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매칭만 하는 거고 어떤 자산에 대한 나 얼마에 걸었어 뺐어 그거 매칭됐네 검증했네 이동했네는 다 엔진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덱스라는 것도 여기서 하나의 실제는 원장을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그 기술을 고성능으로 만들어 놓고 쓰기 쉽게 만든 거고 그 위에 덱스를 붙이는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갑이잖아요. 결국 지갑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덱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가 있고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 기반 덱스들 가면 그냥 웹에서 바로 붙잖아요. 내가 뭐 안 해도 로그인 없이 그런 형태로 그 메타마스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텐더미트고 그 위에 매칭 엔진만 서버에서 돌리는 게 덱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주한 거래소가 가입 네트워크라든지 보험 신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완전히 다르나요? 그러니까 뭐 거래소 자체가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 단순하게만 제가 보면 뭐 매칭이 일어나야 되고 오더북이 쌓여야 되고 매칭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매칭이 일어난 걸로 돈이 실제로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카이버나 뭐 오미세거나 뭐 코스모스도 마찬가지고 이 앞단은 지금도 뭐 빗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웨이릭스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거래소가 있는데 그건 다 이미 기술이 있고 다 잘 돌아갑니다. 뭐 바이낸스도 쓰시고 다 쓰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뒷단에 있는 돈의 이동을 블록체인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거래소가 스팀이 가장 많이 쓰는 체인이라고 하고 뭐 이오스도 한 2천, 8천 나오는데 가장 많은 TPS가 나오는 데가 사실 거래소일 겁니다. 거기 어마어마하게 유입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TPS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처리해줄 블록체인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앞단은 사실
지금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다 만들어서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그 뒷단이 문제였던 거죠. 뒷단이 뭐 프라이빗 키를 털린다거나 거래소가 뭐 부정을 결정한다거나 그랬을 때 대처가 안 되는데 그거를만 블록체인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게 UI, 뭐 매칭 엔진 잘 스케일러빌리티 있게 설계하고 고객 관리 잘하고 서비스의 영역입니다. 그쪽은 오히려 더. 근데 이제 뒷단만 블록체인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 고성능이 필요하고 유연한 게 필요하고 엔진이 필요하죠. 뭐 이오스면 그래핀이 있고 텐더민트면 코스모스 텐더민트가 있고 스테나 코럼이 있듯이 또 그걸 처리해줄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다 똑같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자 입장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네. 인플레이션이 또 스테이킹 됐을 때 7%였거든요. 네. 그걸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코인이 검증에서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수수료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백서상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재밌는 게 있는데 처음에 검증인들한테 그거는 수수료 못 되게 블록 프로비전이라고 하죠. 블록 프로비전에는 전종 수수료 못 되게 하고 트랜잭션에만 수수료 되게 하자고 했는데 텐더비트 엔진이 워낙 고성능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TPS가 1500이라고 치면 1500 TPS를 초과하는 만큼의 TX가 나지 않으면 사실 전송 수수료로 인한 수익은 거의 0입니다. 그리고 전송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처리 용량보다 더 많은 TX가 밀려든다는 건데 역설적이죠. TX가 막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용량이 딸린다는 거랑 한계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TX로 인한 검증인 수수료 수익은 없다라고 거의 보고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 되는 거에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거기 그냥 지갑에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검증인은 수수료 몇이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24시간인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블럭 몇 번 나오고 이럴 텐데 그 안에 한 번씩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임하자마자 막 쥐도새도 모르게 막 30으로 올리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월렛에서 그냥 바로 보실 수 있고 애초에 그만큼 수수료 제외된 상태로 위임자 지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스테이킹된 물량. 그건 다 지갑이 자동적으로 처리합니다. 그 블록체인에서 그냥 다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스마트폰 관심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이 카피를 잘하지 않습니까? 또 후발주자들이 코스모스를 따라서 접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코스모스가 이제 선점 효과 말고 나머지 이제 그런 후발주자들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방점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픈소스라 사실 누구나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뭐 아이디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직접 하는 게 있지만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나올 겁니다. 국내에도 많이 나올 거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능이 높은 원장을 재건이랑 에단이 만든 거잖아요. 바로부터 걔네보다 더 좋은 컨센서스 엔진 만들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걔네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걔네가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걔네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걔네 보면 검증인을 매년 10% 늘린다고 하는 게 네트워크가 그만큼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매년 10%만큼 그 합의 속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걔네가 만드는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는 건 구글의 페이지 랭크 뛰어넘은 구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글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오픈소스거든요. 그거 만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메인 페이지.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알고리즘, 수학은 뭐 그냥 내가 오늘부터 널 띄워보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우위가 하나 있습니다. 코어를 잡고 있다는. 두 번째가 제가 허브를 만들어도 결국 코스모스 허브랑 연결되는 게 저한테도 이득입니다. 거기에 토큰 엄청 많고 사람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내가 거기랑 연결되면 내 유저들도 거기에 그냥 상량도 할 수 있고 거기 토큰도 받아들일 수 있고
허브를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내가 더 클 수 있는 것보다 연결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코스모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꼭 코스모스에 너무 많이 몰릴 필요도 없다고 봐요. 뭐 지역적으로도 여러 개 나오고 뭐 하나의 다 몰리면 그만큼 위험해지거든요. 아무리 탈중화돼 있다 해도 이게 뭐 진짜 뭐 모래알처럼 탈중화돼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스 허브가 책임질 수 있는 한 개 캐파가 차면 옆에 또 여러 허브들이 나올 거고 또 그 허브에도 또 캐파가 차면 또 여기 허브가 나오고 근데 그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기회거든요. 허브만 기회가 있다. 허브만 사야 된다. 아톰만 사야 된다. 그러면 선정으로 아톰 산 아이시원 사는 것만 이득 보고 뒤로 갈수록 이득이 주는데 허브 옆에 새로운 허브가 나올 수 있으면 거기에 내가 뭐 투자라든 참여라든 할 수도 있고 검증인도 허브는 100명이지만 뭐 옆에 허브가 한 10개 더 나오면 벌써 검증인만 1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핵심은 기회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에 기회가 더 있냐는 거죠. 허브에 붙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붙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코스모스 허브를 배타적으로 내가 너네랑 경쟁해서 이거에서 밀어내고 한다는 건 뭐 내가 금융을 하는데 싱가포르, 뉴욕, 도쿄, 영국 배제하고 나 혼자 짱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금융업은 그런 약간 특수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2개 정도로 생각하고 꼭 코스모스가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기회가 더 많으니까 참여가 더 많아지겠죠. 네, 더 많은 검증인들도 나오고 더 많은 홀더들도 나오고 사용자도 나오면 그 자체로 전체 생태계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탈중화된 고래소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매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원화로 바꿀 경우에 그럼 결국 다른 고래소를 이용해서 원화를 바꿔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피아크라시는 법정화폐니까 국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탈중화된 주체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미래 이건 뭐 약간 비즈니스 같은 거였어요. 뭐 지금 있는 국내 거래소들 중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법이니까요. 법정화폐는 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탈중화로 덤비면 굉장한 위험성이 있을 거고 법정화폐를 컨트롤하는 건 결국 은행인데 은행이 덱스랑 뭐 하면은 하겠는데 뭐 몰타나 이런 데는 하기 좀 우리나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거래소 중에 분명 텐더민트에 친화적인 뭐 웨이렉스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텐더민트 기반의 전송을 받아주면 되게 재밌는 게 허브에서 내가 허브 지갑이 있으면 허브 지갑에서 뭐 웨이렉스로 쐈을 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3천에 들어가면 사실상 원화가 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거래소 중에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텐더민트에 아까 말했던 체인 블럭이 하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딱 받으면 그런 전송 컨펌을 처리해줘도 100개를 기다리나 1개를 기다리나 똑같거든요. 예전에는 컨펌을 길게 가져갈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뭐 체인 막 빨리 나오는 거 보내보면 뭐 30컨펌, 50컨펌을 기다려야 돼요. 텐더민트 기본적으로 1컨펌이나 100컨펌이 똑같습니다. 10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주는 거래소가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걸 받아주는 애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곳이라도.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뭐 1000억을 뭐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 그럼 뭐 유동성이 큰데 가야겠죠. 근데 내가 뭐 5억, 뭐 1억을 100만 원을 된 현금화를 빨리 하고 싶은데 저쪽 거래소로 보내면 한 30분 걸리는데 여기로 보내면 3,000원 들어가.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경쟁을 거래소들 중에 택한 애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걔가 그러면 그 시장을 통해 크면 또 다른 애들은 또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술이란 건 무조건 사용자가 유리해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브 지갑이나 이런 생태계 사용자가 많아지는데 원화 연결고리를 어떤 거래소가 먼저 잡아주면 이게 전 누군가 하나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큰 거래소야 안 하겠죠. 걔네랑 뭐 이미 안정돼 있는데 또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거래소들 중에서 분명 그런 거 해서 받아주는 분 나오면 이제 KRW가 뚫리는 거죠. 여기서 보내서 팔면 나오니까. 근데 그 과정이 3초면 되니까 되게 편해지죠. 그럼 되게 더 재밌죠. 저쪽 마이너서 비트파이닉스도 있고 덱스도 있는데 이제 원화 사서 이쪽으로 넘겨서 저 코인 사는데 저기 어디 저기 뭐 이상한 덱스에 조그만 코인 사는데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나 입금해서 출금해서 또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전체가 이제 뭐 3초, 5초 안에 다 뚫리면 되게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역할을 할 거래소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그거 노리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은. 네.